빅데이터, 이거 뭐, 빅데이터 탐색,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작할게요. 일단, 제 1장,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처리하는 작업들을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데, 여기 데이터 전처리에서 핵심 카테고리를 그려드릴게요. 일단 결측치가 뭐냐면 값이 엄청나게 뛰는 거를 이상치라고 하는데, 결측치는 널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널이 NULL NL인데, 계산하면은 미싱 밸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림, 영어로 하면은 미싱 밸류라고 하거든요. 미싱 밸류인데, 키워드, 이거 판서에 다 적어드리지 않고 읽어드릴게요. 측정된 데이터 샘플에서 누락된 변수값, 샘플 제거, 해당 변수 제거, 결측치 무시, 결측치 추정 등의 방법들을 사용하기 위한데, 미싱 밸류라고 해서 잃어버린 값, 그러니까 빈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데이터 시트 그 기준으로, 스프레드 시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 결측치의 유형이 있는데, 유형이 완전 무작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작위가 있고, 비무작위가 있는데, 여기서 아무 연관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와 아무 연관이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돼 있는 데이터 시트가 있으면은 거기에 몸무게 값이 아니라 갑자기 사람 이름이 적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무작위는 영향을 받지만 연관이 없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가 데이터 값이 좀 되게 이상치처럼 뛰는 거라기보다는 좀 어느 하나로 정할 수는 없지만은, 무작위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영향을 받지만은 연관은 없는, 그리고 비무작위는 연관이 있지만 실제로 효용할 수 없는 결측치, 미싱 밸류가 있는 그 값을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이 있고, 그 다음이 결측치랑 이상치랑 되게 많이 헷갈리는 개념인데, 결측치랑 이상치에서 아웃레이어라고 하는데, 이상치는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이 있는 데에서 갑자기 나이가 막 60, 70, 막 100까지 있는데, 갑자기 킬로그램 단위로 킬로그램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값이 갑자기 몸무게 같은 것들 중에서 막 200kg가 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값들. 그래서 뭐가 잘못 적혔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데이터 스프레드 시트에서 갑자기 확 뛰는 값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스캐너 플롯으로 그려야 되겠구나. 여기서 평균값이 이렇게 있어서 막 이렇게 도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값이 여기가 있다든지 여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상치라고 해요. 여기 잡음 노이즈가 있는데, 이것도 말로 설명드릴게요. 판사를 다 적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데이터 측정 시 개입되는 인위적 요소, 본래 창가에서 벗어나게 하는 오류, 구간화, 군집합,
회귀 보형 변환 등을 이용한 잡음 제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1가 0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0.5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이상치로 취급할 수 있는데 이게 보통 바이노미널 분석할 때 라벨 먹일 때 이런 잡음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이게 말로 텍스트로 설명하면은 더 복잡해질까봐 비유를 하자면은 변환할 때 일어나는 거라고 보면 돼요. 하나의 데이터를 딱 모집해서 수집 데이터 정제를 다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필터링 하면 어느 정도 중복이 다 제거되는데 거기서 잡음 데이터가 섞여 있으면 변환했을 때 잘못 변환된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잡음 보면은 결측치랑 이상치랑 잡음이 데이터 오류에 데이터 에러에 있다. 이거 그냥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고 주요 세 가지 요소 할 때 결측치, 이상치, 잡음 꼭 나오니까 이 세 가지 외우고 갑자기 다른 키워드가 섞여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ETL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ETL은 extraction, 추출, 그리고 transform, 변환, 그리고 로데오다라고 말하기가 이게 개념이 나도 이렇게 돼 있어서 아무튼 결국에는 논리적인 데이터 변환, 도메인 검증, DBMS 간의 데이터 변환, 기본값 생성, 데이터 요약, 블로옥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블로옥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로드의 약자예요. 그리고 트랜스폼, 그리고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익스트랙트가 추출하다는 영어니까 외워두시고 ETL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면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어가 추출, 그러니까 연달아서 문제에서 추출이란 단어랑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변환 그리고 불러오기 아니면은 끌어오기 아니면은 파일을 연다 이런 거로 단어가 문장이 형성되어 있다 하면은 ETL 개념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다 짚어주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없고 아까 완전 무작위 결측 용어 했을 때 이거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완전 무작위 결측은 MCAR이라는 약자로 써요. 그리고 무작위 결측은 MAR 그 다음에 비무작위 결측은 NMAR이라고 해서 읽어드리자면은 MCAR은 Missing Complete at Random이라고 해서 어떤 변수상의 결측 데이터가 간직된 혹은 간직되지 않은 변수와 아무 상관이 없음. 그리고 무작위 결측은 어떤 변수상에 그러니까 Missing at Random이라고 해서 어떤 변수상의 결측 데이터가 간직된 다른 변수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 자체의 비간직된 값들과는 연관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비무작위 결측은 어떤 변수의 결측 데이터가 완전 무작위 또는 무작위 결측이 아닌 경우로 소득, 선별, 나이 데이터 등 아까 얘기했지만 소득, 선별, 나이 데이터 중에서 이상치라는 게 연봉으로 얘기하면은 되게 아까 쉬웠는데 그냥 갑자기 떠올랐는데 내가 지금 새벽 2시에 이러고 있어서 연봉에서 막 축구 선수들의 연봉이 한 1억이 기본 평균 연봉이다 하는데 손흥민 같은 사람은 400억이잖아. 이런 게 이상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상치는 제거하고 나서 평균을 해야지 이 사람이 만약에 연봉이 껴있으면은 프리미어 리그 말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 했을 때 손흥민 같이 껴놓으면은 갑자기 연봉이 뻥튀기 되는 거고 손흥민을 빼면은 연봉이 평균 때 비슷해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상값 검출 방법이라고
이상값 검출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분산, 라이쿠드, 우도, 그 다음에 분산으로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도로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최근접 위협, 그리고 밀도, 그 다음에 군집, 그리고 박스플롯. 박스플롯 그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기출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 하나 있다가 만약에 소개해줄 시간이 남으면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해 줄게요. 그리고 이상값 검출법은 분산, 우도법, 우도추적법이랑 최근적 이웃법, 그 다음에 밀도, 군집, 박스플롯을 보는 방법이 있다. 이상값 검출하는 방법은 분산을 보면 된다고 그냥 왜냐면 분산이 어떻게 보면 이상값이 딱 눈에 띄게 분산표를 보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변수는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큰 표를 그려야 되나? 지금 생각은 많고, 그 다음에 이건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 뒤에 속성에 따른 변수,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일단 보통은 이산 변수, 연속 변수, 더미 변수 등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에 따른 변수 중에서 독립 변수, 종속 변수, 통제 변수, 매개 변수, 외생 변수, 억압 변수 있는데, 이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파생 변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원 축소에서도 또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일단 이거 변수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평균 표준편차 분산의 그러니까 평균 분산 표준편차의 성질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변수 설명하면서 이상, 그 다음에 연속, 더미, 이거가 속성에 따른 이상, 변수, 이상, 연속, 그 다음에 더미, 속성에 따라서 변수를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능에 따른 변수를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독립이랑 종속은 확률 분포 공부하셨으면은 이해했을 거예요. 이게 제일 유명한 거고, 통제랑 그 다음에 매개랑 그 다음에 외생, 억압, 그 다음에 좀 더 여기가 이게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좀 따로 떨어진 거에서 파생 변수가 있는데, 파생 변수, 유도 변수가 있는데, 이거 다 하나하나씩 읽어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통제, 매개, 외생, 억압은 읽어두고, 파생 변수랑 유도 변수만 읽어주려면, 파생 변수는 뭐냐? 기존 변수의 특정 조건 또는 함수 등을 이용해서 새롭게 정의한 변수. 그 다음에 생성 방법은 단위 및 척도 변환, 표현 형식, 요약 통계량 이용, 변수 결합 등. 그렇게 이거를 데이터를 값을 맞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생기는 게 파생 변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상 확률 분포 생각하면, 그 변수에서 이상한 형은 이상 확률 분포 생각하면 되고, 연속은 정규 분포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분포들이 있는데, 그 분포식 예전에 그 통계 배웠던 시간에 통계 배웠던 그 기억이 나면은 하면 되고, 여기서 뭐 이따가 설명해야 될지 지금 설명해야 될지 지금 애매하긴 한데, 통계량은 일단 통계의 이해를 할 때 설명할게요. 변수는 이런 그 개념이 있다는 것만 짚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불균형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지금 말이 좀 엉키고 계속 내가 새벽 2시에 이거 공부하다가 새벽 2시에 이거 강의실 잡고 만 얼마로 시간 내고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좀 약간 허접하더라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불균형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언더샘플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버샘플링이 있는데, 언더샘플링이랑 오버샘플링이 있는데, 언더샘플링은 뭐냐? 다수 클래스 데이터에서 일부만 사용해서 무작위로 정상 데이터 일부 선택하는 거고, 오버샘플링은 소수 클래스 데이터를 증가시키는 방법이고, 무작위로 소수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기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앞에 부분에 되게 자잘하게 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핵심은 얘들 이 데이터를 해서 변수 값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확률 변수에서 어떻게 변수를 사용하는지 하면 될 것 같고, 변수의 개념은 아까 말하고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변수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사건의 속성으로 보통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값을 갖는 것들을 변수라고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의 변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어느 정도까지만 알려져 있는 양이나 정보에 대한 상식적인 이름이니까, 말 그대로 변수라는 말을 할 때, 갑자기 무슨 일에 대해 변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 변수 할 때 보통은 우리가 독립변수, 그러니까 회귀 분석할 때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따질 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예 개념이 없는 친구들은 지금 이 복잡할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1장은. 그리고 변수에 대한 개념을 또 통계 이해에서 또 다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 2장 데이터 탐색. 이미 이렇게 하고도 시간이 꽤 지났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꽤 아마 이게 몇 시지? 시계 좀 체크해야 되겠다. 아이고, 잠시만요. 시간을 볼 수가 없게 돼 있네. 이게 여기 무슨 정신과 시간의 관처럼 내가 지금 몇 분 했는지도 지금 시계를 안 챙겨서. 데이터 탐색, 일단 EDA 그냥 다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일단 넉넉하게 시간을 예약해 놨기 때문에 혼자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아무튼 데이터 탐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EDA라고 해요. 데이터 탐색을. 그래서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하는데, Explorer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Explor라는 말이 보통 여행 간다, 탐색, 그러니까 보통 디스커버리란 말이랑 같이 비슷한 단어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익스플로러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웹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말처럼 익스펙터리 데이터 아나리시스라고 해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그 다음에 여행한다는, 그러니까 둘러본다는 의미로 봤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개념 합치면은, 이 문장 합치면은 데이터 탐색이 된다는 건데, 이게 절차는, 프로세스는, 이거는 뭐 데이터의 속성을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데이터 결측치를 확인하고, 데이터 이상치 확인. 아까 결측치 한 다음에 이상치 얘기했죠. 그러니까 속성을 파악한 다음에 결측치, 이상치 파악한다. 데이터 탐색, 이장 데이터 탐색에서 이렇게 진행된다. 뭐 이걸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읽다 보면 외워지는 거고, 상관관계 분석은 넘어갈게요. 왜냐면 뭐 상관관계 분석은 나중에 뭐 코릴레이션 그 실무 작업하다 보면은 이게 다 나중에는 개념이 다 이해되는 거라서. 그리고 또 시험 문제를 볼 때, 필기를 볼 때 상관분석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기출 문제를 다 풀어갈 텐데, 그러면 3점도, 3포도 두 개의 변수가 짝을 이루는 경우에 두 변수의 사이의 관계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두 변수가 짝을 이루는 경우에 두 변수의 사이의 그림의 관계로 나타내는 거고, 이게 뭐 분포죠. 근데 3포도가 개념이, 3점도 개념이 두 개 이상, 세 개 이상의 변수들이 일어나서 짝을 이룰 때 나타난다고 보면 되고, 가장 많이 통계에서 상관계수 개념 나오는데, 논문에서도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어슨 상관계수랑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외워야 돼요.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말을 꼬아서, 이게 피어슨이랑 스피어만, 그러니까 상관계수 문제는 이거 보통 나온 게, 피어슨은 두 변수가 연속형 자료일 때예요. 그리고 서열척도, 그러니까 스피어만은 서열척도거나 순위형 랭크요. 이건 랭크예요. 랭크 자료 볼 때 스피어가 상관계수를 보고, 두 변수가 연속형으로 해서 이어져 있다. 이거 예제들만이 딱히 지금 떠오르지가 않는데, 아무튼 상관계수는, 피어스는 두 변수의 연속형 자료를 볼 때, 스피어만은 그 다음에 서열척도 순위형 자료인데, 누가 1등, 2등을 했다는 피어스만 상관관계를 따른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건 틀린 오답이에요. 스피어만 상관관계를 따른 거예요, 랭크는. 갑자기 두 변수가 연속형 자료일 때 스피어만 상관관계를 따른다, 이렇게 매력적인 오답으로 넣어요. 그러면은 피어슨이랑 스피어만을 구분 못하면은 결국엔 그 문제에서 이게 오답인지도 그러니까 이게 틀린 예제인지도, 질문지인지도 모르고 선택 안 하고 다른 거에서 헷갈려 해서 문제를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다는 거. 그것만 설명할게요. 피어슨이랑 이거 상관관계는. 자, 그러면 이제 통계학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출발하는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보통 아는 게, 통계학은 기술 통계학, 그 다음에 추측 통계학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모집단이랑 표본집단, 모수, 통계량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술 통계학은 자료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의 대표값을 구하고
자료를 간단히 그래프로 표현하여 분석한다. 추측 통계학은 자료에 있는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추론을 하는 것으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선출된 표본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그게 추측 통계학이고, 그래서 여기서 뭐 모집단이라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합이고,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일부,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통계량은 표본의 집단의 특성을 수치로 나타낸 건데, 중심 위치에서 기초 통계량이라고 하는데, 기초 통계량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그 기초 통계량 개념이 기초 통계량에서 산수 평균, 그다음에 가중 산수 평균이 있고, 가중, 그리고 기하, 그 다음에 조화, 그 다음에 중위수, 최분값, 그 다음에 사부지수 등이 있는데, 이거는 용어 설명이나 마찬가지라서 용어는 넘어두고, 여기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표를 한번 그려보자면은, 일단은 여기서 이거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표준 편차의 성질이 있어요. 보통 평균을 뭐라고 하냐면 기대값이라고 하는데, m은 이 x는 해서 n는 1, 그래서 xi, pi 했을 때 x1, p1, x2 플러스 x2, p2 다다다다다 해서 여기가 n, 여기가 xn 플러스 pn, 이 값을 다 더한 값을 그 평균,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체 값으로 나눈 값이 보통은 평균이라고 하죠. 그리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데, 시그마 제곱이라고 보통 하는데, 분산은 vx는 시그마 제곱은 n은 i는 1부터 xi 마이너스 m 제곱 pi xi 다음에 제곱 pi 마이너스, 이거를 다 더하면은, 여기가 다 더한 값이 아니라 xt 평균을 뺀 값,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의 수의 제곱에서 그 표본의 제곱에서 이거를 빼서 그 전체적으로 해서 평균의 제곱을 뺀 값을 그러니까 얘를 분산이라고 하는데, 이 분산 제곱의 루트를 씌워줘서 그냥 시그마를 편차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규분포 따르는 것도 정규분포식을 또 여기서 적어줘야 되는데, 기초통계라면서 정규분포식까지 적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문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은, 기초통계라고 설명해서 왜 이걸 설명하냐면은, 평균이랑 그 다음에 그 분산, 표준 편차의 성질이 있어요. 표준 편차. 이거 외워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ax 플러스 b는 앞에 a가 나와요. 그리고 2에다가 x가 나오고 플러스
B가 된다는 거. 단 A랑 B는 상수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변화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A 앞에 이 앞에 있는 숫자를 앞에 넣고 뒤에 있는 숫자를 그냥 플러스로 꺼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V AX 플러스 B라고 돼 있으면은 분산해서 했을 때는 그냥 A 제곱해서 앞에 꺼내서 B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B는 상수값이라서 나중에 이렇게 분포도를 그려보면은 여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나오고 그 수식을 증명해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 수학도 가르쳤고 중학교 수학도 가르쳤지만 이걸 다 증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이 있다, 이런 성질이 있다, 번균과 분산과 표준 전체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 그냥 문제에 나와요. 그리고 시그마는 A, X, B는 바로 절대값 A, X가 나오는데, 왜 절대값이라고 하냐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때가 있어요. 앞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문제를 주고 있을 때 여기서 제곱하면 그냥 제곱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절대값으로 했을 때, 절대값 기준으로 했을 때 절대값 개념도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공계 학생들은 이게 쉽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다는 거고, 이항분포에서 이것도 뭐 알아두면 좋을 문제 중에 MPQ는 알아두세요. 평균,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 이항분포 문제도 나오거든요. 꼭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항분포 문제다 하면은 MPQ를 꼭 외워둬라. MPQ가 뭐냐면은 MPQ는 분산이에요. Vx고, N은 전체 N수 집단의 전체량, 전체 수, 그리고 P는 확률, 그 다음에 Q는 1-P. 이거 MPQ 이항분포 많이 잊어버렸을 텐데 이거 알고 가야 되는 것만 설명하고, 확률 밀도 함수랑 표본 평균, 무평균 추정 그런 것들. 무평균 추정. 무평균 추정은 짚고 넘어갔는데 보통 95%만 나와요. 그러면 95%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이공계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이공계 학생들 빼고도 인문계 학생들 너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X, M,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X 플러스 1.96 곱하기, 여기에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그냥 외웠던 식 있잖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n이 전체 수, 그러니까 만약에 25명이면은 25명이 전체 수다 하면은 5고, 그리고 여기 시그마는 표준 편차 3으로 준다는 줄, 3은 나올 수 없겠고요. 3 나올 수 있겠는데, 아무튼 1이라든지, 아무튼 표준 편차가 1이라든지 해서 25분의 1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n이 25고 그 다음에 예제예요. 편차가 1이면은, 표준 편차가 1이면은 5분의 1이 되는, 거기에다가 이걸 곱해서 숫자 빼주고 해서 앞에 x 값이 평균 값이 뭔지, x로 대응되는 값이 뭔지, 나중에 가설 검정할 때도 이거 1.6, 2.6, 95%, 1.6은 외워야 된다는 거. 잘할 거라고 믿어요. 보통 실무하는 사람들 95%가 1.96이라는 거 외우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표도 보여줄 텐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송기압 여기서 넘어가고, 퍼짐 정도를 나타내는 것들이 4분위 범위 변수가 있는데, 어제 외도랑 첨도 기초통계랑 이거 그래프 그려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 그려줬는데, 여기서 가운데 값이 뭐고, 그 다음에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중앙값은 여기 말 그대로 제일 높은 점 있는 이 중앙값이 아니라 이게 여기쯤에서,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 있는 그 그래프면은 음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하면은 양수다. 그거 외워서 그때부터 이게 값이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외도 첨도 얘기를 지금 외도 얘기하고 있는데, 외도에서 음수면은 값이 일단은 평균값이 그 중앙값이 있고, 그럼 매드라고 해요. 미디안의 약자고, 그 다음에 채빈값이 있고, 채빈값이 평균값이 있고 해서 평균값 있으면은 얘네들이 그래프가 음수 양수에서 달라진다는 거. 음수일 때는 일단은 제일 작은 값이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되겠지만,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두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왼쪽은 음수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기었을 때 양수다, 이런 것들 그래프가 왼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그리고 그 그래프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그거 외우고 있으면 되고, 지금 새벽이라서 저도 지쳐서 말이 꼬여서, 피어스는 10 아까 얘기했어야 되나? 그리고 문제는 넘어가고, 시간이 거의 이것도 한 40분이 지난 것 같아서 시간관 데이터는 그냥 말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평균 분산 개념 설명했고, 시공간 시계열 데이터, 이따가 4분장 모델링 할 때 시계열 데이터인데,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말이 꼬이고 힘드네. 재능 기부가 힘들어요. 자, 시공간 데이터. EBS 선생님들은 막 녹화 시간 3, 4시간 한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틀린 부분만, 그리고 또 똑같은 문제 반복해서 녹화 방송에서 편집하는 거지만, 난 지금 라이브로 맨땅에 헤딩하자는 거라서 이게 말이 계속 꼬이고 있는데, 아무튼 공간적 데이터에, 객체 데이터에 시간의 개념이 추가된 것, 그리고 시간에 따라 위치나 형상이 변화하는 데이터, 시공간 데이터, 데이터의 공간과 시간의 흐름상에 위치시킬 수 있는 거리 및 시간의 속성을 가지고, 시공간 데이터에 저장하기 위한 공간 데이터 타입은 객체의 기하학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저장되고, 포인트, 라인, 폴리곤, 폴리라인 등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산적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와 분의 통합으로 상호 간의 행정 경계가 변화한다는 게 예제고, 그리고 또 연속적 변화는 일정한 주기로 수집된 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기상 전세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연속적 변화. 아무튼 이런 시공간 데이터 개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변량 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다변량 분석 데이터도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케이스 차원을 줄인 방법은 군집 분석, 판별 분석, 다차원 분석이 있고, 변수의 차원을 줄인 방법은 다변량 회귀 분석, 다변량 분상 분석, 주성분 분석, 그 다음에 요인 분석, 정중상관 분석이 있고, 40수의 케이스를 특성이 비슷한 몇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여 전체 케이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류된 몇 개의 집단으로 설명 있다는 거. 비정형 데이터 탐색 분석 방법이 있는데, 비정형 데이터 탐색 및
뭐 여기에서도 이것도 읽어줘야 되는데 텍스트 마이닝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피니언 마이닝 이거는 의견 추출해가지고 하는 거. 텍스트 이거는 글자 채취해가지고 마이닝하는 거. 그리고 웹 마이닝 있고 소셜 네트워크 마이닝 기법 등을 활용해서 데이터 탐색 분석 방법하고, 그다음에 오랩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오랩 분석은 뭐 말로 설명하자면 또 여러 가지로 또 텍스트가 된 게 있는데, 또 나중에 또 4장에서 설명할 거니까 제가 4 과목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그건 넘어가고, 예, 오케이. 그러면 이제 비전 데이터 탐색 분석적인 뭐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마이닝 그런 것들이 있다. 넘어가면 되고, 통계 이제 제 3장 거의 다 왔습니다. 3장 통계 기법에 의해 10분 쉬었다가 이따가 이거 3장 끝나고 나서 10분 쉬었다가 또 상호 모델링 강의를 해야 되는데, 새벽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를 내가 시험 전에 이걸 올려놓기로 내가 마음을 계획하고 있어서, 여기서 뭐 통계 기법의 이해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크게 빅데이터 탐색 과목 이제 끝났으니까 이거 다 하고, 통계 기법의 이해에 대해서는 한살 그냥 다 적어서 설명을 해줄게. 잠시만. 표현 집단네요. 요거. 그래서 원소, 모수, 통계량, 그 다음에 추정량, 그 다음에 표본 오차, 그 다음에 비표본 오차, 그 다음에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 일단 이거 말로 설명할게요. 여기 이거 집단 용어, 소원 집단 용어 했을 때, 원소는 모집단을 구성하는 개체고, 그 다음에 모수는 표본 관측에 의해 구하고자 하는 정보고, 통계량은 표본으로부터 얻은 자료의 대표값이고, 추정량은 통계량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값이고, 표본 오차는 표본의 자료가 모집단을 추론함으로써 생긴 오차, 비표본 오차는 표본 오차를 제외한 오차, 그 다음에 표준 오차는 통계량의 분포인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라고 보면 되고, 표본 추출 과정에 대해서 뭐 설명을 좀 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표본 추출 과정, 그리고 모집단 열정, 결정, 결정, 그 다음에 표본 추출 방법 결정. 집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진짜. 그리고 표본 크기, 그리고 표본 추출. 자, 이제 표본 추출했고,
표본 추출 과정에서 모집 단위 결정한 다음에 표본 틀 선정한 다음에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하고 표본 크기에 설정을 한 다음에 표본을 추출을 마지막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확률법은 추출법이 있는데 표본 추출 방법에 확률법 추출 방법이 있는데 추출 방법 확률 비확률 추출 방법 중에서 표본 추출법 중에서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건데 단순 랜덤 그 다음에 계통 구간화 그리고 직락 추출법이 있고 그리고 층화 추출법이 있고 여기서 직락 추출법은 일부 직락 랜덤 선택이고 그 다음에 층화 추출법은 각 계층에서 고루 추출하는 걸 층화 추출법이라고 해요. 비확률 표본 추출법은 편의 표본 추출법이 있고 편의대로 그 다음에 유의 표본 그 다음에 지원자 표본 추출 연구 지원자 그 다음에 할당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 눈덩이 눈덩이 표본 추출 다른 교재에서는 눈덩이 표본 추출 나오는데 이거 눈덩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그래서 지원자는 사실 안 써. 그래서 세 가지만 외워두면 될 것 같아요. 편의, 유의, 할당은 좀 비확률 표본 추출에서 요거고 그 다음에 확률 중에서 단순 랜덤이 있고 그 다음에 계통으로 해서 구간화되는 것들을 보는 추출법이 있고 표본 추출법이 직락 군집 표본 추출법이 있고 그 다음에 층화 추출법은 각 계층마다 나이마다 뭐 하는 추출법이 있는데 이거 그냥 용어 알아두면 되는 거고 중심극한의 정리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중심극한 그러니까 중심극한의 정리 이상확률 분포 이상형 확률 분포 이상확률 분포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아까 이상확률은 설명했고 표본 평균도 설명을 아까 개념을 다 아까 한 것 같고 95% 신뢰도 했으니까 넘어가서 중심극한 정리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심극한 정리는 표본이 아주 크면 빅데이터의 특성이죠. 분포와 상관없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거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점추정 개념이 있는데 점추정에서 조건이 있어요. 일단 불편성 그 다음에 효율성 일치성 충족성 있어야 되고 점추정에서 또 마지막으로 있어야 되는 게 그 평균
표본 인과 분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x값이랑 v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점추정, 중심가 정리는 일단 표본이 크면 클수록 분포에 상관없이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개념이라, 점추정은 조건이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충족성이 따르고 표본 평균과 분산이 있어야지 점추정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통계 그 탐색이, 예, 일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수십 시간 정보를 한 시간 만에 다 요약해서 설명하자고 하니까, 그냥 한번 이거 강의를 듣는 분들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이라서 어느 정도는 개념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강의를 듣는다고 믿고, 이거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좀 한번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짚고 넘어갈 거 얘기하자면은, 가설검정이 나왔네. 가설검정. 이거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가설검정 중에서 기호가설이 참일 때 이걸 기각하면은 이거는 뭐냐, 1.5려고. 기호가설이 거짓일 때 이걸 채택해버리면 2.5려고.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거가 있고, 추정량의 성질, 충분성, 비편향성, 불편성이 비편향성이라는 거 얘기하면 넘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의수준은 뭐 논문 다 썼고 이거 시험 준비하고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 논문 쓰신 사람은 다 알 텐데, 그래서 한번 넘어가자면, 유의수준이 뭐냐면은 기무가설이 참인데 영이 참, 히포시스 영이 히포시스가 참일 때, 대립가설, 그러니까 기무가설이 참인데 참인 기무가설을 기각하면서 생기는 오류가 사실은 그게 1.5인데 유의수준 자체가,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기각과 채택을 결정하는 거고, 유의 확률은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최소의 수준의 유의수준 값이라고 개념이 나와 있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좀 약간 까다롭게 이렇게 적혀 있는데, 검정 통계량 개념도 유의수준에서 하면 되는데, 모집단의 부분집합의 표본으로부터 검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기무가설을 기각하거나 채택하는 결정을 내리는 활용되는 표본의 함수가 있고, 시 나왔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 풀어주면서 하면 좋을 텐데, H가 거짓이라 되죠.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대립가설은 대립하는 개념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면은 이게 거짓이어야 되고, 이게 거짓이면은 대립가설이 흑백 논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통은 흑백 논리,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거로만 사고관으로 생각하면 돼요. 기무가설이 참일 때 대립가설은 거짓이고, 추론 통계학에서. 그다음에 기무가설이 거짓일 때 대립가설은 참인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그거를 채택해버린, 기무가설이 참인데 참인 기무가설을 기각해버리면은 1.5류가 된다는 거. 그리고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그걸 채택해버리면 2.5류가 된다는 거. 그거를 좀 텍스트로 외우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유의수준 개념에서. 가설 검정 절차가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주고 끝낼게요. 가설 수립, 유의수준 결정, 검정 통계량 계산, 기각력 설정, 그 다음에 P값이 유의수준보다
낮으면 기울가설을 기각한다. 이 그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는 거. 이전 빅데이터 탐색 부분은 여기서 하면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문제가 좀 문제 한 번만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다 얘기하고 싶은데 다 얘기하기가 어렵고, 이거를 또 다 짚고 넘어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문제도 별로 좋지도 않고, 별로 좋지 않고. 아까 연봉 얘기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 기출문제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유럽 프로미그 리그에서 A축구 구단 선수들의 연봉 대표값이 유럽 프로미그 리그에서 A축구 구단 선수들의 연봉 대표값을 구하려고 한다. A축구 구단 선수들의 연봉을 모두 확인한 결과 특정 한두 명 선수의 연봉이 전체 연봉의 50%를 넘었다. 한두 명이. 그리고 전체 50%를 넘었고, 연봉 분포가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진 형태를 갖고 있었다. 양수값이죠. 네. 양은 0보다 클 때고, 그래서 다음 중 A 축구 구단 선수들에 대한 연봉 수준의 대표값으로 적절한 것은 인데, 문제가 중앙값이랑 그 다음에 이번에 최대값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최빈값이 있는데,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평균값인데, 그냥 여기서 대표값을 정할 때 평균값을 그냥 찍고 넘어가면 안 되고, 왜냐면은 이거에서 대표성을 갖는 값은 답을 혜택하자면 중앙값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그 값을 보면은 분포를 봤을 때 평균값이 결국에는 뭐 엄청나게 높은 연봉을 받는 친구들 때문에 그 연봉이 원래 평균 연봉보다는 실제적으로 느끼는 체감하는 연봉보다는 높게 나올 거기 때문에 최빈값을 그렇다고 또 뭐 많은, 그러니까 그 막 대부분 다 1억 2억씩 받았다 해서 1, 2억으로 뭐 1.5억이라고, 뭐 1.5억이 제일 많았을 때 많다고 해서 최빈값을 선택하면 안 되고, 여기에는 전체 선수 중에서 1년으로 연봉 지수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여기 뭐 20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1이 돼 있고 한데, 여기서 막 그 한 5억 이렇게 되는 친구가 막 중앙값으로 있을 거예요. 미디안값으로. 그러면 그 중앙값이 어떻게 보면은 연봉의 대표값을 갖는 거예요. 왜냐면은 평균을 나눠보면은 그 두 명의 선수가 50%를 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쯤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꺾이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답은 중앙값이 대표값의 성질을 갖는다.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로 직접 나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보통 생각했을 때 그냥 평균값을 적는 이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당연히 이거는 웬만하면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이 두 개나 이 세 개 중에 헷갈리는데, 평균값도 웬만하면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두 개 중에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최빈값 아니고 중앙값으로 답을 정한다. 됐고, 그리고 이따 모델링 할 건데 10분 쉬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다 문제를 볼 수 없고,
이걸 다 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오늘 이거 그 계략적인 개념만, 그래서 꼭 외워둬야 될 거는 가설검정 중에서 1종으로랑 2종으로 외워줬으면 좋겠고, 방금 얘기했듯이 4분의 수, 아니 4분의 3-1 그것도 설명 안 해봤네. 그거는 뭐 문제 한번 그 책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용어들 좀 헷갈리면 안 되고, 문제 중에서 아까 그 표본이랑 표본 평균이랑 표본 분산 그 분산이랑 평균 그거 계산했을 때 ax b 플러스 b 그거 값에서 평균은 그냥 앞에 나온 다음에 뒤에 이렇게 식으로 그냥 식이 그냥 나온다는 거 기억해두고, 분산은 그냥 뒤에 상수값이 b 값이 아예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앞에 제곱으로 된다는 거, 편차가 절대값으로 나온다는 거, 그것도 외워두면은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적용표에서 95%는 1.96이라는 거, 그거 외워두고 시험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2장 탐색은. 뭐, 앞에 뭐, 전처리에서 데이터 정제, 데이터 필터링, 뭐 그런 것들, 전처리, 후처리, 뭐 이런 내용들은 뒤에서도 또 설명할 거지만,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은 탐색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